자, 여러분, 이어서 여러분 이제 로마가 무너진 것까지, 서로만 무너진 것까지 쌤 설명했었죠. 서로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역사를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 지금 선생님 켜놓고 있는 게 게르만의 침입 경로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자, 로마 영토 여러분 노란색, 빨간색 다인데 저기서 서쪽 로마는 노란색, 동쪽 로마는 빨간색이죠. 지중해 세계가 지금 저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경로가 이제 역사에 뭐랄까요? 앞으로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두 나라에. 한쪽은 오래 남아 있을 것이고 왼쪽은 엉망이 될 겁니다. 5세기에. 자, 5세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6페이지 노트 26페이지 27페이지 29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회가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로마의 후예들. 로마 제국을 서로마가 몰락했지만 동로마는 남아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건데 사실 서로마가 몰락하면 로마 근거지가 이탈리아잖아요. 동로마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476년 서로마의 몰락을 그냥 로마 제국 전체의 몰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동로마는 상당히 다른 나라가 되기 때문에 원래 로마적 성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로마 이후의 후예들, 로마 이후의 지중해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개 남았네요. 뭐라고? 지금 막 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게르만족이 침입을 받은 노란색 지역과 그 다음에 한 번만 지나가서 그래도 안정을 찾고 있는 빨간색 지역, 이 두 개가 1번, 2번입니다. 이 번호 붙이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쌤이 일부러 좀 쉽게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1번 노란색 서유럽, 서로마. 2번 발칸반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시아와 이집트 쪽에 있는 동로마 2번. 그리고 3번이 나올 겁니다. 3번은 7세기경부터 나올 거라서 아직 소개는 안 할게요. 그래서 1번, 2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다룰 곳입니다. 2번은 거의 잘 이제 안 돌아갈 겁니다. 2번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안 할 거고 3번도 잘 안 할 거예요. 이때 얘기하고 나면 끝입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1번은 계속 다룰 곳인데 1번을 먼저 보시면 1번 지금 어떠냐? 5세기에. 저 줄들이 다 뭘까요? 전란이라는 의미입니다. 게르만이 여러분 저 위에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북유럽에서 왔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굉장히 추운 데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걸 원해서 그러니까 농토도 좀 비옥하고 좀 따뜻한 곳으로 내려가고 전부 다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 덩치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남부 이탈리아 이런 쪽 남자들하고 북구에 있는 남자 키 차이 엄청납니다. 나무도 북쪽이 훨씬 커요. 뭐 어쨌건 그래서 이 민족이 게르만족입니다, 여러분. 게르만족은 사실은 여러 부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다 달라요. 그걸 다 통칭해서 게르만이라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 뭐 있을까요? 고트족 들어봤죠? 고딕 양식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고트족. 고트도 두 개가 있습니다. 서고트, 동고트, 뭐 비시고트, 오스트로고트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뭐 그 고트족 두 개. 앵글족, 섹슨족. 어느 나라? 잉글랜드. 그죠? 그쪽으로 들어간 사람. 그 앵글족, 섹슨족입니다. 또 뭐 있을까요? 소세지 이름. 예, 프랑크 소세지. 프랑크. 뭐 반달족 들어봤습니까? 반달리즘 뭡니까? 야만스럽다. 야만족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포악합니다. 예. 뭐 등등 여러 개의 어떤 게르만의 부족들이 갑작스럽게 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게르만의 민족 이동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뉘앙스가 우리가 그 뭐 설날 집에 가는 게 민족 이동이야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선은 전부 뭐예요? 피로 물듭니다. 저렇게 움직여 갔다는 것은 자 우리 왔으니까 너가 비켜줘 이런다 비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제일 빨간색으로 막 많이 움직인 게 반달족인데 반달족은 잔인합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가는 길도 너무 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초록색 보시면 비시고트족, 서고트족입니다. 서고트족은 동로마 한번 휩쓸고 들어가서 뭐죠? 저기 서로마로 들어가고 결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종족이죠. 앵글족, 섹슨족, 자 브리턴 섬으로 갔고요. 저 중에서 제일 짧게 움직인 게 파란색이네요. 뭡니까? 프랑크족입니다. 프랑크족은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종족 때문에 유럽이 살아날 겁니다. 다른 게르만 영역 국가 다 무너지는데 게르만의 국가 중에
살아남는 거는 딱 저거 하나거든요. 예, 그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그거는 다음번에 할 거니까 여러분 26페이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 빨간색의 역사를 좀 봐야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오른쪽 역사 보겠습니다. 자, 쌤이 이거 이제 바뀌었는데 잠깐만요. 자, 여러분 이게 서로마 동로마의 영토인데요. 지금 동로마 지금 이 지도로서는 동쪽에 대한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왼쪽에 1번, 오른쪽에 2번. 지금 2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로마의 구회 중에서 서쪽은 지금 게르만족들이 막 들어가서 엉망을 만들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동로마 역사인데 동로마 역사는 지금 길게 할 시간이 없어서 쌤이 굉장히 짧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동로마, 발칸반도 지역, 우리 그리스 있었던 지역, 마케도니아 있었던 지역, 그리고 마케도니아가 알렉산더에 끌고 가가지고 뭡니까? 알렉산더의 국가들이 있었던 지역, 그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는 어떻게 됐느냐? 5세기에. 5세기에 잠깐 여러분 서고트족이 휩쓸고 가서 크게 피해를 안 입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오랫동안 이쪽은 왕조가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물론 처음에는 로마의 뭡니까 혈통이었죠. 그리고 초기에는 자기들이 상당히 로마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동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때 이제 그 6세기가 되면 굉장히 강력한 군주가 한 명 나오거든요. 그 군주의 이름이 누구야? 아까 앞에서 나왔을 텐데. 이 사람이죠. 저스티니안. 한국말로 유스티니아누스 이렇게 부르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가장 유능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 6세기로 따지면 막 게르만에 의해 가지고 일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을 때 동로마는 잘 나갔어요. 그때 6세기가 가장 이 나라의 전성기입니다. 그때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죠. 이 사람이 법전을 편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로마 법, 유스티니아누스 법이 굉장히 유명한 법전입니다. 자, 이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근데 이제 유스티니아누스는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로마의 구애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마가 지금 이민족에 의해서 막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다시 영토를 회복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영토 회복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 보시면 527년에 유스티니아누스 이전의 동로마 제국 영토는 초록색이었다가 불과 한 40년 만에 유스티니아누스가 정복을 통해 갖고 저 황토색 영토를 다 자기 걸로 만들었다 이런 지도입니다. 게르만족들을 막 쳐내면서 그러면 여러분 거의 옛날의 로마에 가깝게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히 많은 영토를 확장한 걸 아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와 6세기에 동로마 제국은 잘 나갔네요. 예, 잘 나갔습니다. 가장 잘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잠깐 그랬단 말입니다. 이 나라 역사는 그 다음부터는 줄어드는 역사입니다. 계속 영토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6세기 중엽에 유스티니아누스가 27페이지에 보십시오. 노트. 이때 번성해서 옛 로마 영토의 대부분을 되찾았어요. 성 소피아 성당이 이때 건축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라틴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원래 언어니까. 예. 그리고 법전도 편찬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로마적 성격이 유스티니아누스 때까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7세기죠. 7세기부터는 점점 로마적 성격을 잃어버립니다. 왜? 이탈리아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시간이 흘렀죠. 이제는 동로마가. 그리고 자꾸 오른쪽에 있는 소아시아니, 이집트니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죠. 서로마의 원래적 전통은 이제 단절됐어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거기다가 7세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왼쪽에 신경을 쓸 수 없을 만큼 오른쪽에 강력한 강자가 나타납니다. 자, 제3의 세력 뭡니까? 이슬람이죠. 이슬람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자기들 계속 괴롭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방어하느라고 왼쪽을 쳐다볼 수 없어. 그래서 서쪽과 단절되는 점점 라틴어를 안 쓰게 되고요. 그리스어를 쓰게 됩니다. 이제 언어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국가의 성격이 로마적 전통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 나라를 동로마라고 부르지 않죠. 예, 뭐라고 비잔틴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잔틴 제국으로 우리가 부르고요.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와 터키 이 부분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자, 이 나라는 7세기부터는 계속되는 3번의 공격에 시달려서 영토가 계속 줄어들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처음에는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이런 게 다 자기들 영토였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아마 1350년까지 1000년에는 노란색 잃어버리고요. 아까 처음에 이거 노란색도 유스티아누스 때는 이거 자기들 거였잖아요.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초록색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보라색 잃어버리고, 맨 마지막에 1350년 무너지기 한 100년 전에는 빨간색만 남아있어요. 이게 콘스탄티노플 주변만 남아있는 아주 작은 국가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게 마지막에 무너진 게 1453년. 한마디로 비잔틴 제국은 계속 몰락한다. 누구에 의해서? 자, 오른쪽에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온 세력, 어디? 이슬람에 의해서 결국 쭈그러드는 역사. 예, 이게 비잔틴 제국입니다. 자, 요거 나중에 이제 보시고 막까지 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비잔틴 제국은 몰락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트 뒤로 펴시면 기독교 분열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하나였죠. 한 덩어리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쪼개질 겁니다.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